수업합시다. 수업. 아니 왜 이렇게 역사에 관심들이 많아? 역사 얘기 어제 쌤 친구들이랑 이제 맥주를 한잔 마셨거든. 근데 쌤 친구들이 완전 엽떡이야. 약간 미친 새끼들이야. 그냥 일반 그냥 어제 술 먹으면서 갑자기 우리끼리 막 드립을 치면서 노는데 뭐 무슨 인간의 피가 붉은 이유가 뭔지 알죠? 공간주의는 붉기 때문에 뭔지 알죠? 막 기시하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드립이야. 몰라? 이거? 인간의 피가 붉은 이유 이념은 피보다 진하기 때문이라고 이시할 떠면서 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걔네 진짜 미친놈들이 갑자기 소련 군가를 외우기 시작한다. 그걸 외우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정신이 아니야. 이게 외워진 상태인 거야. 외워 있어 이미. 그래가지고 막 소련 군가를 막 불러. 진짜 미친놈들이 있거든. 선생님은 거기서 뭐 이상한 수학 공식 같은 거 아니 그냥 나는 거기서 그냥 들으면서 옆에 이제 둘 이렇게 그 노래 부르고 있는 소련 군가 부르는 애 둘이랑 일반인 둘 이렇게 앉아 있어. 나도 역사를 좀 아는 편이거든. 근데 이제 걔는 진짜 미친놈들. 다 수학교예요. 아니 그거 아니. 거기가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 이상한 공식 같은 거 노래로 만들어서 하시지 그랬어. 아무리 그렇다고 걔네를 이길 수 있겠네. 소련 군가를 부르는 애를 어떻게 이겨? 해봅시다. 자, 208페이지 펴봅시다. 208페이지.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하기 전에 그 전에 문제 좀 몇 개 풀고 들어가겠다. 209페이지에 1번 한번 봐볼게요. 1번.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그대로 하는 방정식이 뭐야?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지? 당연히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연습용이야. 알겠지? 뭐 이렇게 항상 풀어야 된다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풀면 가끔 효율적일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다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거잖아. 얘네를 차수를 좀 떨궈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5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3베타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자리에다가 적당히 다른 얘를 fx로 놨을 때 오케이? 근각의수의 관계로 푸는 건 안다고 치고 그냥 이것만 설명해 줄게요. 이제 요 자리에다가 뭔가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얘를 대입했더니 뭐가 되게 다시 알파가 되는 모양을 찾으시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일단 알파만 남길 수 있겠니? 5를 더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5 하시면 얘가 3알파가 될 거고요. 맞죠? 이걸 다시 얼마로 나누시면 돼요?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역함수 배웠니? 배운 적은 있니? 이게 얘 역함수예요. 참고로. 오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성질이 이런 게 있잖아. fx랑 f 인버스 x가 있으면 얘네 둘을 합성을 때리면 뭐가 돼? 그냥 x 되지. 이런 성질이 있었어. 오케이? 외우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지금 여기 설명하기 좀 그래. 알지?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를 우리는 알파만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따지고 보면 뭐만 남기는 거야? x만 남기는 게 목적인 거야. 맞지?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x만 남긴다? 얘 역함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요, 역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그냥 너는 x로 두고요. 오케이? 정리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5는 x로 두고 양변을 5 더하고 3으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여기 집어넣을 걸 그냥 찾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요거 그래서 집어넣은 3분의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3 3분의
플러스 5 더하기 5는 0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찾아도 된다. 오케이? 따뜻해? 그다음에 여기다 양면에 9 곱하고 절대하면 AD가 나오겠죠. 그죠? 뭐 굳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2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방 정식을 찾아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방 정식을 찾아봐 라고 합니다. 맞죠? 자, 요거를 찾을 때 근과계수를 계산할 때도 깡으로 계산해도 되거든. 그냥. 오케이? 근데 깡으로 계산하기 전에 요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자, 봐봐. 알파 베타가 얼마야? 요걸 이용해서 혹시 얘를 좀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꾸고 계산할 수 없을까요? 알파 양변을 베타로 나누면 뭔 말인지 이해되지? 베타분의 1이 알파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가 2알파고 얘는 2베타겠구나 하고 근과계수를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역수관계 있으면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면 좀 계산이 편해져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여기까지 바꿔놓고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풀면 되게 쉽거든. 그치? 이해되니? 얘를 x로 놓으면 뭐가 돼? 2분의 x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 x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2분의 x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 정도는 계산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양면 얼마 곱하면 답이야? 4 곱하면 답이라고. 답 몇 번? 2번. 끝. 특정 경우에는 이게 더 빨라요. 그죠? 전개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지? 두 번째로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입만 하라고 물어보면 이게 더 빨라. 굳이 근거에서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보다. 예시는 여기 없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외웁시다. 계산 결과를 외웁시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계수가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그죠? 그 원리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원리가 사실 아무도 이거 근거계수 정도로 증명 안 하지. 그지? 그냥 x에다 x분의 1 집어넣고 정리하는 걸로 증명하잖아. 그지? 그게 그래서 답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 적으면 이게 답은 2번이겠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얘는 자주 나오니까 외워둡시다. 아시겠죠? 4번은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8페이지 되돌아오고 옆에다가 팁 적어놓은 거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자, 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두근이 알파 베타면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가 베타인 상황에서 fx를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 많이 나와 안 나와? 겁나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기억나나? 혹시 옛날에 f1은 1이고 f2는 2고 인수정리서 f3은 3이면 그지? 요 규칙성 찾아서 fx는 x 놓고 이항시킨 다음에 1, 2, 3이 뭐다? 근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인수정리 이용해서 쫙쫙 적어서 풀었잖아. 기억나? 얘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우리가 규칙성을 이렇게 쉽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어렵게 주면 내가 강제로 찾아야 됐잖아. 그지? 뭐 이항 규칙성 이렇게 보여주고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분의 이항 그지? 기억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이상한 규칙성들도 막 있었잖아, 그지? 좀 찾기 짜증나는 애들. 근데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줍니다 무조건. 왜요?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지? 뭐 하면 돼? 그냥 알파를 x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규칙이 그거야 무조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는 x로 두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이항하면 fx 마이너스 x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요, 안 해요? 하죠. f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일 거고 f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0일 거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알파 fx 마이너스 x는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방정식이 뭐였죠? 얘죠.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플러스 x 플러스 4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앞에다 뭐만 붙여줘? 네, a만 붙여줘. 납득되세요? 뭔 말인지? 여기까지? 납득? 되긴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건 fx-x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뭐야? fx죠. 그렇지. 이게 fx야. 우리가 찾고 있어. 납득되시죠? 끝났네요. 자, 근데 모르는 거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죠. 이거는 뭔가 조건을 하나 간접적으로 더 줄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라든지 f 몇이 얼마다라든지, 그지? 그럼 그거 대입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구체적으로 조건까지는 안 넣어놨어. 그지? 식을 이런 느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예. 자, 이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211페이지에 5번. 요거는 지울게. 5번 봐볼게.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fx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자,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라네. 맞죠? 자, 규칙성 아주 뻔하죠. 그죠?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fx는 x 적으시고, 그죠? 빨리 이항해서 fx-x는 0이라고 적을게. 괜찮지?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얘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맞죠? 앞에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었지? 네, 여기다 얼마 붙이면 돼? 끝났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fx죠? 양변에 뭐 더해? x 더한다든지 뭐 이항한다든지 어떻게 해석하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전개하셔서 두분의 곱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easy.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그지? 이거 되게 자주 나오지? 자, 6번. f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뒤는 안 적을게. 그냥 어차피 뻔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봐주셨을 때, 아, 선생님, 얘는 그럼 fx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놓고 풀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생기거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푸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뭐가요? 뭐가 주의사항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최고차항이 날라가지. 이항시켰을 때 날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풀 바에야 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해줘. 그렇게 놓지 말고요. 여기가 2차나 3차가 나오잖아? 그러면 3차식으로 바꾸거나 2차식으로 바꾸면 좀 짜증나잖아. 뭘 하는 거야? 차수를 떨어뜨리면 시작하는 거야. 왜요? 이 알파는 어디의 근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죠. 그죠? 얘를 차수를 떨어뜨리고 출발을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두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주의사항 하나도 있어. 없지. 여기 1차식인데. 초급차를 건들 리도 없고.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fx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오케이? 초고창 안 알려줬지? 문제에서 a 그리고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놓고 그죠? 얘만 뭐 한다? 이항한다.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f2가 얼마래? 7이래. x에다 얼마 대입해보는 거야? 2 대입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3a 마이너스 2가 a가 얼마겠다? 3이겠구나. fx가 뭔지 알아냈네요. 그죠? 두근의 합구해라. fx는 0에 두근의 합구해라. 전개해서 그거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 되시죠? 무슨 말인지? 괜찮지? 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차수 떨구고 먼지 타면 그냥 이렇게 1차식 형태로 어찌되건 3,000원은 4,000원은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쫄지 말고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얘보다 더 짜증나는 건 이제 이쪽 지울게. 괜찮지? 자, 더 짜증나는 친구는 뭐냐면 알파로 줄 거면 알파만 주고 베타만 줄 거면 베타만 줘야지. 가끔 이 미친놈들이 어떻게 줘요? 7번에 나온 것처럼 그치 알파랑 베타를 섞어서 줘요. 그죠? 섞어서 주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섞어서 주면 혈례가 아니라 네,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그리고 알파 베타는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f 알파가 베타 요것만 한번 바꿔볼게.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3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3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는 순간 어차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제 이 뒤는 생각해도 되겠니? 그냥 x로 놓고 똑같이 하면 돼. 오케이? 나도 되시죠? 뭔 말인지. 요거 최소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최소 구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그지? 자, 이해되셨죠? 자, 두 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니, 문자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합이랑 곱 이용해서 하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8번도 하나로 맞추는 것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x구나.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f 알파가 베타분의 1 반대쪽은 쓰지 않을게. 귀찮으니까. 괜찮지? 어차피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는 반대쪽은 똑같이 나오니까 무조건. 자, 이 상태에서 f 알파가 베타분의 1인데 이 상태에서 베타분의 1을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쓰셔도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계산이 조금 짜증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이용하시면 그땐 편해요. 요거는 식의 형태에 따라 다른 거겠지. 그지? 근데 얘는 그래서 아까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알파가 베타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베타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 해놓고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로 놓고 따졌다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생각해도 될까요? 자, 생각하고 야. 그러면 9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다음 페이지 9번 보이지? 베타만 뭘로 바꾸면 되겠어? 알파 베타가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x 집어넣고 하면 틀립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0번. 10번이 이런 패턴의 문제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맞지? 여기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는 베타 제곱이고, 그 다음에 2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2는 알파 제곱이래요. 맞습니까? 자, 원래는 아니 선생님 뭐 이런 걸 좀 알려줘야, 그지? 우리 얘로 근을 만들든지 근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냥 떨렁 이렇게만 주면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맞죠?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딱히 뭐가 있어? 그지? 그래서 얘는 앞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얘만 있는 게. 오케이? 가끔 나와 이게. 우리 고생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자,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연립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연립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보니까 알파를 찾기가 힘들죠. 그죠? 그렇다고 소거를 하고자 하니까 소거가 안 되죠. 애초에. 그죠? 그래서 그냥 반쯤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얘네를 그냥 생으로 더하거나 혹은 생으로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생으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지. 그지? 얘네들이 다 뭐랑 뭐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가지고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내서 푸는 게 방법 1번입니다. 오케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짜증나는 했죠. 그죠? 두 번째, 얘네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면 더하는 것보단 빼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합니다. 오케이? 양면을 빼봅시다. 빼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괄호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맞죠? 2는 사라질 거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얘랑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뻔히 보이죠?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알파 마이 보이시죠? 이걸 뭐 할 수 있어? 날릴 수 있겠죠? 오케이? 단 무슨 조건은 있어야 합니까? 얘네를 날리려면 0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문제 처음에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얘네는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셔도 크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 까먹지 맙시다. 오케이? 뭐 모르셔도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자. 그치? 나눌 때 0이 안 된다. 자, 넘기시면 3 괄호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은 0이다.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구나?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연립이 어때? 할만하죠? 그죠? 얘가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잖아. 그지?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하셔서 넘기시면 알파가 뭔지 나오게 돼요. 그죠? 나도 되지? 여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날린 것까지 이해돼? 저 식이 나온 것까지 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0이니까 1차 방정식을 푼 건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딱 되셨죠? 얘가 2니까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한 거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괜찮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푸시면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당연히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거 이용해서 f1, f0분의 f1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나머지는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하든지 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야? 어디 있어? 오각형 문제. 자, 마지막으로 글쎄 10번 위에는 시고차 상관없는 거예요. 어? 아, 시험장 상관없냐고? 그래, 해줄게. 끝까지. 자, 이거 애기항에서 넘기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얼마냐? 얘가 마이너스 4알파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한 근이 알파, 나머지 한 근이 베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야,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인 거 여기서 찾아놨죠, 그죠? 자, 그러면 맞아, fx는 다른 건 다 정할 수 있는데 최고차항을 못 정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밖에 못 써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f0분의 f1이잖아, 그지? f0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어차피 날라가. 이해됐어? 그래서 최고차항 몰라도 돼. 몰라도 답되는 등 지지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 이거는 매번 저런 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특이하게 최고차항 몰라도 답이 남는 문제가 없구나. 그런 아시면 돼요. 자, 뭐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혼자 해보시고요. 자, 일단 혼자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해줘야 될 만한 게 91, 92 정도밖에 없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너희들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줄게. 그렇지? 어? 뭐라고? 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저게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애 중에 제일 짜증나는 놈이야. 그러니까 저 안쪽이 이상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무튼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해보고. 자,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활용 문제에서 혼자 좀 풀기 힘든 친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102번, 220페이지에 102번. 오케이? 보이시죠? 이 오각형 문제가 되게 유명하죠, 그죠? 오, 오, 어제보단 아닌가? 그렇죠. 착한 사람 눈에는 이게 오각형 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죠? 저 오각형이에요, 오케이? 이거 중학교 세넷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나와 있어요. 중학교 세넷 2차 방정식 파트에 나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근데 존나 어려워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좀 쉽게 내면 뭔 닮음을 써야 될지 알려주고 시작해. 예를 들면 102번은 뭘 써야 될지 알려주고 시작하거든. 102번 같은 경우에 문제 보면 B2 대 P2는 P2 대 PP가 성립한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지? 알려준 거야. 뭘 쓸지. 오케이? 근데 103번 같은 경우에는 그딴 거 안 알려줍니다. 그죠?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3번 BAF랑 BAF랑 그치.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게요. 아시겠죠? 102번을. 자, 그럼 쭉 그어서 여기가 X고요. 여기가 1인 정오각형입니다. 맞죠? 자, 우리 이거 B 대 PE 그거 모르는 거야. 알겠지? 안 나와 있다고 치고 푸는 거야. 저게 왜 나왔는지까지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럼 활용 문제에서 이런 도형 관련 활용 문제에서 그냥 길이 가지고 풀 수 있는 애들은 되게 쉽잖아. 그지? 솔직히 말하면 뭐 100번 같은 애들. 근데 어려워지면 무조건 뭘 물어봐요? 닮음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니? 하는 능력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도 닮음을 찾아야 돼. 얘는 닮음 아니면 못 풀어. 참고로. 왜냐면 여기가 각도가 몇 도예요? 네, 108도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108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한 각도는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지? 그럼 여기가 몇 도야? 36도야.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여기가 몇 도예요?
36도예요. 이등변이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그어봅시다. 오케이? 여기도 몇 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야? 이거 납득되세요? 네. 자, 그럼 기이한 상황. 여기도 몇 도예요? 납득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왜 36도냐? 얘랑은 합동일 테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36도. 얘도 무슨 삼각형이 돼?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맞습니까? 네. 이등변이면서요. 동시에 무슨 삼각형이 돼요? 얘랑은 닮음이 된다. 양 끝각이 36도로 일치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요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도 얼마일 거야? x일 거야. 맞지? 그래서 1대 x는 일단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뭔 길이만 알아야 되냐면 요 길이는 얼마야? 어차피 1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 뭐 대 1일 거야. 그치? 그럼 요 길이만 알아내면 끝이거든. 아니? 저 길이만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끝인데 저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x-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 여기가 몇 도야? 72도야. 여긴 몇 도야? 36도야. 맞지? 여기는 몇 도야? 계산해보면 72도죠.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 여기 얼마? 예. 여기도 얼마? 여기 뭐가 돼? 납득되세요? 요거 닮음 이용해서 닮음비 쓴 거지. 자,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므로 1이 되겠죠. 그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0이 된다. 자,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얘 근중에서 양수인 놈이 그리고 1보다 큰 놈이 오케이? 근데 구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잖아. 맞지? 당연히 x는 길이니까 무슨 수겠어? 양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x 값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네. 요거까지 구해내는 게 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솔직히 요 방정식까지 만들어내는 게 제일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근해 공식 이용해서 뭘 계산을 하라. 혹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하는 편이 좋겠니? 네, 차수 떨구기를 하신다든지, 그죠? 아니면 좀 이렇게 묶어서 쓰신다든지 하기만 하시면 얘는 개인적으로 묶어놓고 차수 떨구기를 하면 엄청 쉽게 풀려요. 오케이? 그럼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오케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핵심 능력치인데 그게 이런 과정 하에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 뭐야? 얘랑 뭐 이 노란색은 사실 겹치지 말라고 여기다 그려준 거지 얘여도 되고 얘여도 돼요.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닮음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문제고 여기저기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 언제 너네 학교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지? 기억해? 그지? 자, 그러면 36분이네. 시간이 많이 남았네. 하나만 더 해볼까? 101번. 어? 뭐야? 101번? 이건 안 어려운데. 저쪽 29번 도형 설명해 주시면 계속 나오는데 어떤 거? 저거 정사각형 먼저 정사각형. 모의고사 29번 도형 먼저. 아, 이거 107번 말하는 거야? 교재 해줘? 계속 나오는데. 어? 계속 나오는. 이거 워낙 유명한, 나름 유명한 문제야. 이거 도형 문제에서 닮음 같은 거 찾을 때 이거 같은 거 찾을 때 바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안 보이면 무조건
너네한테 물어보는 닮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 AA 닮음밖에 못 물어봐. 왜? SAS 같은 건 물어보기에는 길이의 비를 다 알려줘야 되는 그런 정보가 애초에 너무 많잖아. 그지? 그 다음에 너네한테 뭘 물어보기가 애매해져. 문제 내기 출제하기가 애매해져.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닮음은 오로지 AA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들 다 찾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안 보이면 그건 사고지.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때부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얘기지. 근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닮음을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각을 일일이 다 적어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혹시 똑같은 삼각형이 있나? 각이 일치하는 삼각형이 있나? 그건 눈으로 계속 찾아보셔야 돼. 오케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각 정보 되게 잘 찾아놔야 돼. 찾을 수 있다면. 알겠지? 자, 107번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줄 거긴 한데 107번 한번 마무리 지읍시다. 숙제는 참고로 보유가 대비 기출 몇 개 안 되거든. 여기까지랑 고쟁이 스텝 2 마무리. 스텝 3까지는 하지 마시고 마무리 정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다음 시간에 문제 스텝 2까지 해서 문제 얼추 풀어줄게. 스텝 2에 있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 알겠지? 볼만한 친구들 한번 풀어줄 테니까 마무리 지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107번. 참고로 이 문제는 고쟁이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드려야 되겠네. 뭐야? 이제 생신을 또 사드려요. 도형 틀. 자, 이런 느낌으로 생겼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K가 2분의 루트 2부터 루트 2 사이에 있는 실수 K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K 두 정사각형 ABCD랑 EFGH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얼마인 거야? 2인 거고요, 그죠? 여기는 얼마인 거야? 2K인 거야. 맞지? 네. 미안, 잠깐만 분필만 좀 갈고 할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 5에서 만나고, 그죠? 대각선이 한 점 5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AD와 교점들이 각각 이렇게 JI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 그지? 요거까지 굳이 다 적진 않을게요. 너무 난잡해져서. 자, 삼각형 AKJ 요만큼의 넓이랑 삼각형 EJI 요만큼의 넓이가 서로 뭐래? 2분의 3배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P 루트 2 플러스 Q 루트 6일 때 100 괄호 열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여기 수직이죠. 다. 그죠? 직감적으로 찍어보세요. 이거 무슨 삼각형일 것 같아? 일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놓고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풀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래도 원리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면 얘네 둘이 뭐가 일치한대? 되나? 바로도 못해 아직. 이렇게 해서 대각선이 서로 일치한다고 나와 있잖아, 맞지? 대각선이 일치하니까 얘네가 뭐 이렇게 쭉 더 돌아갈 수도 있긴 한데요,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각선 FH가 얘네를 어떻게 한다? 얘네를 2등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여기 딱 가운데 지나는 거잖아, 맞지? 가운데 지나려면 얘네가 당연히 그렇지, 여기가 45도여야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딱 되시죠? 여기가 그냥 45도,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닮음인 걸
이용을 해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길이만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풀어도 풀립니다. 자, 뭘로 해볼까? 길이만 가지고 풀어볼까? 제일 간단하게. 그러면 일단 여기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서 x로 놓읍시다. 여기를 x로 놓으셔도 돼요. 근데 난 그냥 여기를 x로 놓을게. 괜찮지? 자,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요. 2 빼기 x를 2로 나눈 걸 겁니다. 여기 됐죠? 여기 두 개. 똑같은 길이.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2 마이너스 2x가 될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2 마이너스 x를 뭐 한 거야?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되시니? 자, 그럼 요 넓이는 x죠? 이게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이지. 1대1 때였지. 그지?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루트 2 x가 될 거야. 맞죠? 그러면 당연히 제곱해서 제곱한 거 빨리 적을게. 2분의 1 x 제곱이겠죠? 그죠? 2분의 1 x 제곱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한 게 이 넓이입니다. 맞죠? 네. 이 넓이가 몇 배? 2분의 3배. 2분의 3배야? 3배 아니었어? 2분의 3배구나? 근데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얘네 둘이 똑같아지겠죠? 그렇게 되시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지금부터 그냥 곱하고 전개하고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x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가 나오니까 당연히 요 길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요 길이. 요 길이 나오고 그냥 2분의 루트 2배 하면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나왔으면 요 길이도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요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길이에다 몇 배만 하면 되니까 루트 2배 하면 돼.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뒤에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게 끝이야. 좀 과정 자체는 좀 짜증나는 과정이 많은데 얘가 뭐라는 사실만 알아내면 직각 이등변이라는 사실만 알아내면 뭐 그냥 쉽게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 뒤는 그냥 순수 계산 쌩 노가다거든. 그냥 이거 이제 날리고 뭐 해가지고 이제 여기부터 진짜 순수 쌩 계산 노가다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J랑 E KF랑 같은 거예요. EJ랑 KF랑 같지. 같은 이유. 같은 이유가 뭐냐고? 얘가 정사각 둘 다 정사각형인데 서로 2등분한대. 맞지? 그럼 일단 이 삼각형은 뭐가 돼? 직각 이등변이 돼 무조건. 여기 수직이잖아. 그치? 두 번째 얘도 직각 이등변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랑 수직이거나 그치? 그럼 여기가 수직이거나 밝히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얘가 2등분한대. 그냥 이건 문제에 적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를 2등분 하려면 무슨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얘가 그냥 이렇게 좀 삐뚤려 있다고 생각해. 말이 돼야 안 돼? 수직이어야 되겠지. 오케이?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건 좀 빡셀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수직이어야 된다는 직감 정도 있잖아. 그치? 여기가 수직이면 얘가 직각 이등변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얘도 직각 이등변이 돼야 안 돼요? 얘도 직각 이등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요 길이랑 어때? 같아. 직각이라서. 근데 그냥 얘가 직각 이등변인데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잖아. 이등분 될 거야. 그냥 대각선이 2.5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바뀌어있는 예를 들면 대각선이 5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삐뚤음하게 만날 수도 있잖아. 그지? 얘는 왜 되는 거냐면 얘는 왜 얘네가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냐면 이 대각선이 이쪽을 이등분을 하고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가는 거야. 2등분 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틀리세요. 시발 이거 어떻게 풀어? 나도 못 풀 것 같아. 오케이? 얘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2등분이 일단 1번 이 전체를 얘가 2등분을 하고 있다는 건 문제에 나와 있어. 오케이? 두 번째 이게 직각 2등변이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서 수선해발을 딱 꽂았을 때 얘가 2등분이 돼야 안 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은데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똑같잖아.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얘는 직각 2등변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겠죠. 그러면 똑같은 거리로 여기랑 여기도 똑같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모의고사라서 통하는 거긴 한데 얘들아 그냥 딱 보고 생긴 게 어때? 그럼 직각 2등변이야. 생긴 게 정삼각형 같아. 그럼 어지간하면 정삼각형이야. 왜요? 이거를 옛날에 어떤 미친놈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그리지 않을까? 내신에서는 이렇게 그려놨어. 이등변 같긴 한데 직각 정삼각형은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이거 정삼각형으로 옮기면 딱 할 말이 없거든. 야 논리적으로 이거 해보니까 정삼각형이 맞잖아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지? 근데 모의고사에서는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정삼각형인 놈은 정삼각형이 아니게 그려놓은 적이 없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정삼각형이면 딱 정삼각형으로 길이비 1대 1대1 맞춰서 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사각형이면 무조건 1대 1대 1대1 맞춰서 주고 얘가 이등변이면 1대 1대 루트 2를 정확하게 맞춰서 줬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안 그런 역사가 없어. 수능 평가원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볼펜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자로 길이 표시해가지고 알아? 몰라? 볼펜 있잖아. 거기다 자로 컵스 같은 걸 길이를 막 표시를 해가는 거야. 도형 문제 풀 때 이 길이를 재보고 이 길이를 재서 같네? 그럼 같다라고 놓고 풀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냐면 평가원에서는 그게 통해. 부정이야. 어? 애초에 이제는 수능 당일날 쓸 수 있는 게 필기구가 수능장에서 나눠주는 수능 샤프랑 수능장에서 나눠주는 수능 그 컴사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쓰시면 안 돼. 애초에. 필통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 지우개랑 수정 테이프 2개밖에 없어. 받자마자 빨리 그거 되지. 작아서 3명을 뚫게. 감독관님이 바보가 아니야. 이건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적어도 우리보다 지금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지우개에다 표시하는 거. 오.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더 가져가가지고 그거는 나는 수학을 알려주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지? 그건 난 모르겠고. 나중에 막 그런 11고에 갑자기 막 부정행위자 막 하면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요게 모의고사는 통해.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요 정도는 아이씨 맞겠지 뭐 하면 증명 없이 그냥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고 푸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모의고사에는 대부분 특히나 이런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도형을 빡세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등변이 아니고 이등변처럼 안 생겼는데 사실 이등변이고 이런 적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라는 전제 하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신 때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진짜 이런 거 봤어. 나 선생님 시험 때 이런 거 나왔어. 이렇게 그려놓고서 정삼각형 논리성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삼각형이던데 이 길이 같대. 그 썰도 있고 내신은 쌤들이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라서 믿으면 안 되거든.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 그림을 보조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모의고사는 이거 무조건 제대로 그려줘. 비율 딱 맞춰서.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신도 직각인 것 같은데. 응? 직각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직각이나 그런 건 주지. 근데 막 정삼각형 같은 길이비를 1대1 1대1로 안 맞춰서 줄 때도 있어.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정삼각형인지 알아내야 되는 문제에서 일부러 삐뚤어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일부러 찍지 못하게. 정삼각형 같아 보이면 정삼각형으로 찍고 풀어서 다 맞추는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일부러 그거 못하게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나도 그거에 한번 당해봤고.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네, 하셨어.